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동화 3국 문화기행 시간의 이경진입니다. 오늘도 일본에서 활동하시다 오신 배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친구사로서 활동하시고, 네, 또 기- 이란친선 협회의 상임이사로서 활동을 네. 했고, 기빈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기빈실에 우네비 기빈실이라고 하는 곳이 기빈실 중에서는 이제 제일 최초의 기빈실인데요. 그 기빈실의 친구 치료원 원장으로 내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일본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국인이고요. 네. 한국에서 태어났고 음, 이제 20대 초반에 네. 이제 일본으로 가서 한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네. 일본에서 이제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동양의학에 네. 빠지는 바람에 친구대학이라는 곳을 다시 다니게 되면서 국가 자격을 취득을 하고 네. 그 뒤로는 친구사로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치료원을 3개를 운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20년 말부터 네. 한국과 일본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대부터 가셔서 오랜 네. 세월 성공하셨네요. 일본 가셔서. 그죠?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은 가셔서 치열하게 살으신 것 같아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감사드리고. 네. 워낙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선배님들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 산다고 그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교포들은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한 2배는 그냥 당연한 거고 한 3배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래서 열심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 분들보다 빨리 자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런데 일본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포로 치자면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말하는 교포의 어떤 스타트가 네. 사실은 미국에 가시거나 뭐 서양에 가시거나 다른 네. 나라에 가신 분들보다 더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이 역시 일본의 교포죠. 그거는 바로 옆 나라이기도 하고 네네. 본의 아니게 돌아오지 못하는 음.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야 했고 뭐 어떻게 보면 끌려가신 분들도 있고 또 네네. 오히려 본인들의 의사로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랜 교포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뭐 쉬운 말로 뭐 친일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역사에서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요. 네. 존재하는데 그거는 사실 확인으로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일본의 그 열악한 상황에서 더 네. 힘든 곳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5조 원이나 기부한 일본의 좋은 교포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도움 주고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네,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를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상황 네네네.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걸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희 프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0대 100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여러 면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누가 흔히들 말하는 카더라가 아니고 조금은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뭐 뉴스가 되었든 뭐 흔히 만드는 그냥 유튜브가 되었든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조금은 사실 확인을 하는 그런 자세로 조금 더 깊게 정확도를 가지고 냉정하게 그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자세는 좀 필요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뭐 극우, 극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가 많으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주장할 때는 판단을 잘 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느 파든지 간에.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조선통신사 네. 그리고 또 조선시대를 앞에 둔 네. 그 더 오래 전에 그 통신사의 시절을 되돌아보면 더 1000년 전이나 1000년 전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조상들 또 우리의 손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방송이 너무나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동경 쪽에 가까운 고마 신사에서 네. 그 60대 후손이 직후손이 네. 있다면서요. 그 60대 후손이면 뭐 1400년 된 거죠. 네, 일세를 또 더 길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연도는 딱 그런데 60대 후손이면 우리 통상적으로 뭐 1000년 훨씬 이상 된 거죠. 예. 그 도레인 뭐 이런 명칭으로도 이미 그 양국 간의 교류는 있었다 그런 네.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마 신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뭐 메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저는 정보 얻었었고요. 오늘은 네. 그 우리 조선통신사를 이제 기준이 되겠죠. 하다 네. 보면 그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 정확한 기록에 네. 남아 있는 것, 조선통신사가 정확한 그 기록이 있겠지만 이제 유네- 통신사가 원래 그 명칭은 통신사이기 때문에 통신사로 네. 말하겠습니다. 네.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조선통신사일 통신사. 뿐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구성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도 약 500명 네. 각 신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만 많을 때는 1000명을 훨씬 넘고 2000명이 넘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으로 간 쪽이 네.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조선통신사가 아닌 그 고마신사에 갔던 그럼요. 그분들도 1779명이라고 네. 말씀하셨었죠? 네. 그게 분명히 음. 출발했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곳에는 도착한 게 그렇다고 부상을 했으니까. 입었거나 조금 힘든 여의치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조선통신사를 기준으로 해서 네. 구성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네. 한번 뭐 상관, 중간, 하관 이런 식으로 일단 카테고리 나눠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 특이점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간, 중간, 하간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신분을 조금 나눈 거고요. 네, 신분. 하간을 먼저 치자면은 하간의 거의 그러니까 이 구성원의 네. 반 이상은 다 배를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옛날에 격군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체 인원이 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70명 정도가 네. 그러니까 반 이상이죠. 그분들이 배를 우리가 옛날에는 배를 어쨌든 아날로그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를 타시는 격군이 270명 정도. 그러면 배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격군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네. 격군. 씨름꾼 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격군. 네. 배를 타시는 분이 선장 빼고는 거의가 하간이세요. 그러니까 선장이 중간 역할이거든요. 선장님이 선관, 그 위에, 예. 배에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하간, 네. 중간, 상간으로 치면, 밑에 하간으로 치면, 이제 격군하고 풍악수가 하간에 속하는데, 그 배를, 그러니까 뭐 운전하신다 그러나? 배를. 키를 잡으시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으로 간다든지, 네. 육로로만 가는 거면은, 사실은 뭐 생명까지 내놓고 가지는 않아요, 생사를. 뭐 그래도 일단은 해외니까 위험은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실은 해로이거든요. 네. 해로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길어서는 뭐 2년이 넘게도 걸리고 짧아도 1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한 번 보내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다였던 거죠. 그래서 해신제를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를 타시는 분이 반 이상이에요.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적은 거구나. 선장님도 중간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관은 조정에서 파견된 분들 위주로, 그죠? 그래서 임무를 받고 나온 사람들 예. 위주가 상관이 되겠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은 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간부터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치면은 중관이죠. 네. 그러면 뭐 선장님, 그리고 이제 하급 통역관, 소통사, 그리고 이제 마상제, 네. 뭐 전학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중간입니다. 네. 마상제가 제일 유명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통신사의 일본 쪽에서 꽃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네.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류 문화의
그러니까 인기가 가장 많았는 원류라고 보는 것을 마상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지금 우리나라 영천에서는 마상제를 또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조선통신사는 등록이 됐는데 그 중에 품목에서도 또 더 등록을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조선통신사라는 거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네. 어쨌든 평화롭게 네. 양국이 주고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네. 그 조선통신사 안에는 뭐 이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구성원이 하간, 중간, 상간 또 특히나 중간에 마상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상간에 제술관이라든지 네. 뭐 양이라 그러죠. 좋은 의사라고 하는 네, 그 네. 의원 그리고 뭐 천문에 능하신 분, 지리에 능하신 분, 점술에 능하신 분, 음악에 능하신 분, 바둑에 능하신 분 그리고 힘쓰기 그런 거에 능하신 분 당연히 또 글, 뭐 시 이런 거에 능하신 분 의술, 침술에 네. 능하신 분 다 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폭넓은 그 문화를 다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하나 다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노력을 기울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습니다. 그죠? 실로 조선통신사만 해도 26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있잖아요. 한 20번 갔지만 몇 년에 한 번씩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온갖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을 것이고 네. 서로 문화가 뭐 문물이 뭐 오가기도 하고 우리가 뭐 가져온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고구마를 네. 갖고 와서 우리나라 네. 백성들한테 뭐 수차도 가지고 왔죠. 네, 수차도 가져오고 이제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고구마를 갖고 와서 궁핍한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웠다 이런 기록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면 배준영 선생님은 네. 기빈실에 친구사로 내정된 데도 있고 어쨌든 친구대학 나오시고 친구사로서 일본에서 치료를 3개나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학과 관련된 의원과 관련된 이런 거는 더 많이 살펴볼 기회도 많으셨겠네요. 예, 저희가 졸업 논문에 네. 승려이면서 의사, 네네. 승의라고 해서 승의, 예, 예,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의승이라고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저의 졸업 논문의 테마였는데 그때 그것을 제출할 때도 제가 이 조선통신사를 자료에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통신사의 의원들 필담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는 당연히 조선시대입니다만은 네. 그 전의 시대 것도 남아 있어요. 필담이. 그래서 보면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유명한 동의보감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친구 경험방 그러니까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 네. 허임 선생님의 친구 경험방 그리고 그 뒤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오리지널 의학책에 대한 그 갈망이 일본인들한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의학책을 만들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문을 구하고 또 이렇게 통신사 구성원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숙소라는 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거든요. 이 도시에 가면 뭐 큰 사찰에서 잔다든지 아니면 다음 마을에 가면 그 도시에 가면 도시에서 그 조선통신사 그 통신사만을 위한 시설을 또 만들어줘요. 네. 만들어줘서 통신사가 또 끝나면 그걸 허물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사찰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초대하는 곳도 있고 했는데 매번 빠짐없이 성이죠. 그러니까는 왕의 역할,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곳이 각 성의 토노라고 그래요. 네. 그 무슨 이 각 대하 성의 드라마 성주쯤 되겠네요. 예, 네. 성주를 토노라고 그래요. 토노, 그래서 네. 그 일본의 대하 드라마를 보면 토노사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초대를 받는 것은 꼭 의원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프신 분 당연히 있을 거고 아프지 않아도 건강 증진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관심이 많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꼭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필담을 나누는 것이 밖에 있는 창으로 필담을 쓸 때마다 그 필담을 그거를 그 자리에서 네. 기록을 하는 분들이 그 밖으로 계속 종이를 내보내요. 그럼 그 종이를 받고 왜 다 못 들어오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다리고 궁금해하니까 그 리얼타임으로 거기서 필담을 하고 필담한 것을 계속 보내요. 창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그것을 주워가지고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것을 얼른 필사를 하고 그걸로 지금으로 말하면 잡지나 신문
네네. 그런 것처럼 그 타임지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음.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것이 그 의원들과 필담이에요. 한국의 의원들과 일본의 질문을 받고 우리가 대답해주고 그러는 그 필담집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뭐 의학 관련에 되어 있는 필담, 창아집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들이 그 시절만 해도 한방이냐 양방이냐 하면 이거는 이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한국, 네. 중국, 일본 뭐 구체적으로 이 동아시아의 삼국이 기본적으로 그렇는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 통신사가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냥 한방이 100%나 99%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플러스 알파로 다른 나라의 것을 넣었을 뿐인데 이것이 네. 이제 점점 국가 자격이 되면서 특히나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랐죠. 네. 그 1800년도에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동양의학 즉 한방이 80%, 양방이 20%였는데 점점 그것이 바뀌고 네. 역전하고 그러는 것이 되었고 지금은 뭐 통합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각각 그 국가 제도 시스템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은 수용하고 또 일반적으로도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네. 생명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각 나라가 그것을 어떤 그 비율로 포함시키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그것은 따져볼 문제이고 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해 가야 되는지도 한번 바라다 볼 수 있는 게 좋은 지점이 네. 그분들의 그 의학 필담 그것을 한번 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지점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의학 네. 필담, 한일 간의 의학 필담 하면 주로 일본인들이 묻고 조선인들이 대답하고 그랬겠습니다. 예, 꼭 초대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꼭 초대를 반드시 그리고 받았겠네요. 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네. 원문이라 그러죠. 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오리지널로 우리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네. 원본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우스갯소리로요. 한국은 그러니까 원본의 책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일본은 그것을 꼭 필사를 하고 필사를 한 또 필사를 하고 그 필사를 한 그 책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한국의 그 원본은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원본이 한국에는 네. 없을 수도 있는 원본이 그러니까 한국은 원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그 가장 많이 아픈 곳에 그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책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침을 살짝 묻혀가지고 책을 넘기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책이 훼손된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원본이 훼손이 네. 돼서 망가질 확률이 높고 네. 일본은 그냥 자기들이 처음 필사해간 초필을 한 것이 처음 필사한 것이 그쪽에서는 또 원본 비슷하게 되겠어요. 그럼 그건 보관을 하고 거기에 더 이렇게 필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군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온 거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본을 소중하게 필사를 하고 필사를 시킨 거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원본을 사용한 거죠. 그런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담이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이제 네. 뭐 전쟁도 많았고 네.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그 극도로 숫자가 적거든요. 네.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네. 오히려 우리 것인데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냥 지구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국은 물론 그 책의 존재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것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책인 만큼 우리나라의 조상들과 우리나라 선조들의 정말 혼이 담긴 책이 아닙니까? 네. 그 책의 내용을
우리 후손들이 얼마만큼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계승시키고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한방, 우리나라의 고전 의서를 네. 그 이해하고 그 더 진심으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아주 뜻깊은 말씀 같습니다. 그 아까 승의를 네. 말씀하셨잖아요. 의승. 그 스님이면서 네. 의학을 하신 분. 네. 근데 이제 그 한국에는 조선 시대에는 그 유학이잖아요. 네. 성리학이 그 이제 뭐 네. 거의 뭐 국가 이념이었고 그런 그 유학자분들께서 제가 언제 한번 책 제목이 한의학에 빠진 조선 지식인 네, 뭐 네, 이런 네. 거를 본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유의라고 해요. 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네. 한의학을 많이 알고 계신 거죠. 네. 그 상식적으로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는 막 공부를 해야 지금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시절에는 상식으로 알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 이제 고려 아까 이제 필사본 뭐 네. 원본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항제내경 이런 걸 뭐 그냥 흥미 차원에서 공부를 해봤단 말입니다. 항제내경 네. 중국 거라고 옛날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뭐 최근에 뭐 들은 얘기가 항제내경은 고려 침경이었다. 그래서 제가 막 뒤져보니까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것이 네,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조사는 다 못했습니다. 네. 항제내경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영추와 소문입니다. 네. 근데 그 안에 특히 영추를 고려침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야나기 박사님이라고 정식으로 그 학회에 네. 그 논문을 발표하셔서 그 인정을 받은 건이거든요. WFAS라는 와파스라는 세계적인 친구 학회가 있는데요. 네. 그 학회가 제1회 설립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한 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동이라고 그러죠. 동이족에서 시작되었다. 그게 산해경에도 있고요. 특히 그 야나기 박사님의 그 논문을 보면 뭐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토대로 책을 집필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 아, 일본 쪽에서 이제 뭐 침은 그러니까 고려침경이 그러니까 황제내경 영추편이 사실은 고려침경이다 그거는 이렇게 일본 측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야나기 박사님은- 세계에서 발표한 거예요. 세계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할 때는 국내에서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해외 버전으로. 네네. 본인의 그 전공으로 발표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예. 와파스에서 그분을 초대를 하신 거예요. WFAS가 1회 설립을 하기 전부터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침경이니까 그럼 침의 종주국은 뭐 한국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네. 그런 식으로 치자면 뭐 한자는 어느 나라인 것인지 네. 공자는 어느 나라 분인지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참 끝없는 얘기고요. 네네. 그것보다는 적어도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이죠. 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오리지널로 만든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고려시대만 해도 침을 역으로 수출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북송으로도 그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적어도 뭐 침의 종주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비녀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성인이냐 아니냐 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비녀이거든요. 네. 그 비녀가 사실은 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침은 사실은 가느다랗게 해서 그 피부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침은 가장 시초는 돌로 시작했거든요. 네. 돌로 시작했다는 것은 피부 속에 그 삽입하는 그 넣는 것이 아니라 문질르는 것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부위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찌르지 않는 침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안 찌르고도 침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돌침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네. 펌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돌침이 동이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전문가들한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좀 일반인들도 알아야겠습니다. 돌침은 동이족이다. 예. 동이족이 시작했다. 또 침의 시작은 전 세계적으로 돌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돌의 문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래된 문화가 있습니다. 아주
돌에 대한 여러 가지 유산이 남아 있어요. 네네. 네. 뭐,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네. 고인돌부터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물론 우리나라의 네.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다 알고 계셨고요. 네. 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뭐 장원급제한다 네. 하는 그 시험 과목에도 꼭 이 한의학에 대한 교양 과목으로 네. 그게 포함이 되어 네. 있었고요. 동양의학 즉 말해서 한방의 기본은 기거든요. 기를 말할 때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태극이라든지 음양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 오행이라든지 경락이라든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의 태극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유교 뭐 성리학이라고 흔히 말하죠. 거기서도 기본 개념이 태극, 음양, 뭐 오행으로 나가죠. 우주론 같은 거 보면요. 그러면서 그 동양 역학이 한의학의 뭐 뿌리라고까지는 할 수, 뭐 그까지 모르겠지만 같은 근원이다. 그럼요. 원이 같아 이런 얘기를 의학과 역학은 뭐 같은 뿌리다. 뭐 그러니까 이런 어느 얘기를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일침, 이구, 삼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일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침이고 아, 이구라는 게 뜸이거든요. 네. 삼약이라는 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다음에 한약을 약이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순서나 중요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기의 차원으로 얘기하면 보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자란 것은 더해준다. 보. 넘치는 것은 빼준다. 사. 네. 근데 보할 수도 있고 사할 수도 있는 거는 침과 뜸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약은 보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약한 거예요. 아, 보약이 그래서 보약입니까? 네. 죽을 거는 그래서 사약이고, 네. 보도 하고 사도 하는 거는 침과 뜸이다. 네. 그래서 일침, 이구, 삼약이라고도 하고 일구, 이침, 삼약이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네. 약은 보하기만 한다. 그래서 보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시술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보와 사에 대한 개념은 그 정확하게 옛분들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고 그건 네. 변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침구 관련해서 일침이구 삼약. 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통신사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선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가지고 싶었던 그 결국은 초대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초대를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선진 문화를 네. 빨리 흡수하고 배우고 그들이 흉내내고 싶었던 그것은 결국은 자신들만의 의학책을 편집하고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원들 네. 그리고 그분들과의 필담, 네. 대화 네.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필담의 그 뭐 어떤 특이한 내용이나 이런 거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통신사의 구성원 중에서 주로 의원들하고 관련된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